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신당, 이준석 신당, 어차피 분당. 아유, 이거 제가 닉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자, 보세요. 윤석열 신당, 이준석 신당, 어차피 분당. 딱 맞죠? 자,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참 안 어울리는 그런 커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마치 이 한복 웃돌이 위에 양복 바지 입은 것처럼, 아니 한복 바지, 우리 핫바지라고 하잖아요. 핫바지 입고 위에 양복 걸친 것 같은 뭐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둘이 파토가 날 거라는 점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두 번인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두 번인가 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데리러 가는 뭐 그런 양상을 보였죠. 제가 볼 때 이준석은 그때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지한테 그렇게 뒤통수 때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지가 뒤통수 때리는 경우는 헤헤헤 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지가 짓밟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악수 청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가 먼저 성공당한 경우에는 절대로, 지가 성공한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지가 성공당한 경우에는 절대로 이 사람이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 참 이준석 참 그때 내가 한 얘기를 전에 들었으면은 좀 하지 말지. 내가 그때 야, 너 절대 윤석열이 너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너 얘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넌 바로 팽일 걸. 제가 그 뭐 직접 말은 못했고 몇 군데 이렇게 좀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국힘당 윤석열 신당이냐 이준석 신당이냐를 놓고 사실 갈등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누가 당을 쪼개고 나오느냐의 문제일 뿐, 결국에 윤석열 당하고 이준석 당, 혹은 뭐 이게 유승민 당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지금의 국힘당 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 친위 부대로 이 당을 재편해야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 친위 부대를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윤석열 이 알고 봤더니 보수가 아니네, 얘는 그냥 검찰 깡패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식한 깡패. 야, 정말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글쎄, 아마 사석에서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얼마나 까고 있을까 쌍욕도 할 것 같은데, 얘 집이 이 상계동 부근이라 그러던데 한번 상계동에서 따라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건 지금 국힘당은 분당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이준석이 격돌하고 있는 모습, 뭐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을 되게 후드리 까고 있죠. 뭐 선거에서 졌으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중심으로 당 꾸미고 다 해가지고 선거에서 졌네. 그럼 책임져야지, 자식아. 나 엄청 더럽게 나를 내쫓았겠는데, 그래, 그렇게 내쫓고 네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앉혀놓고
그런데 선거 졌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새끼야.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연하지. 이준석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인 거죠. 자, 근데 윤석열, 듣고 있는 윤석열 기분 되게 나쁠 거야. 그치? 아니, 그래, 내가 선거 졌기로서니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과 이준석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이준석이 나가면은 지지율이 3, 4% 오를 거다. 지금 윤석열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 윤석열이 언론에 나와서 말을 하질 않아. 왜? 말하면 100% 까일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켜서 내보내는 거지. 그 중에서 뭐 나오는 게 이준석 나가면 지지율 3, 4% 오를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고? 그럼 잘라. 3, 4% 오른다는데 잘라. 급하잖아, 지금 당장 총선해야 되는데 3, 4%가 어디야? 잘라. 이준석이 제대로 지금 깐족되고 있는 거죠. 김민수 국힘 대변인이 이런 말합니다. 배신의 아이콘, 유사보수 이준석, 스마트함이 훼손될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 유사보수, 글쎄, 그 얘기는 일단 윤석열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땐 얘도 보수는 아니죠. 그죠? 뭐, 진짜 유사보수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걔는 그냥 검찰당이야. 지들이 보수를 입에 올려? 검찰당이잖아, 검찰당. 그리고 윤석열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딱 60년대, 70년대에 성장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시기에. 우리가 박근혜 보면서 이 사람이 70년대 그 자기가 아버지 박정희 그 딸로서 청와대에 살 때 딱 그때로 사고방식이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특정 샴푸를 되게 선호를 한대요. 그 샴푸만 쓴대.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그 극우 보수 진영의 매체 기자한테 들었어요. 이 친구도 꽤 오랫동안 청와대 출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박근혜 자택 있는데 있죠. 강남에 그 자택 있잖아요. 그 역삼동인가에 그 박근혜 집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집에 가봤는데 그 뭐 기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뭐 집 구경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박근혜가 당대표 할 때인데. 그때 갔는데 샴푸가 자기는 처음 보는 샴푸래. 무슨 샴푸인데? 이러니까 선배 혹시 그 샴푸 알아요? 하면서 참 얘기를 해. 내가 알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와 형도 연식 나온다 이러더라고. 자, 무슨 샴푸냐고요? 제가 어릴 때 샴푸가 딱 2개 있었어요. 유니나 샴푸하고요. 프로틴 샴푸하고. 박근혜가 둘 중에 하나를 쓴대. 지금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를 할 때 박근혜가 쓰던 샴푸는 그거였대.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도 나오니? 라고 제가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비서들이 그거 구하러 다니는데 엄청 힘들대. 라고 한 합디다. 여기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니나 샴푸는 애경이었고요. 프로틴 샴푸가 아모레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프로틴 샴푸 아십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유니나 샴푸하고 프로틴 샴푸 여러분 아십니까? 예. 네, 아시는 분 계시네. 유니나 프로틴. 예. 맞아요. 유니나. 윤기가 반짝반짝 난다고요. 그래서 유니나 샴푸예요. 유니나 샴푸. 그 다음에 프로틴 샴푸. 그러니까 유니나 샴푸가요. 이렇게 오렌지색이었고요.
프로틴 샴푸가 초록색이었어요. 윤이나 샴푸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과일 향 비슷하게 났고요. 프로틴 샴푸는 풀 냄새 같은 게 많이 났었어요. 예. 잼파랑해님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쓰던 샴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럭키에서 샴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샴푸들이 막 샴푸 전성시대가 됐죠. 근데 그전에는 샴푸는 다 그것뿐이었어요. 프로틴은 아모레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윤이나 좋았네. 윤이나는 태평양이라고요? 아, 그런가?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까지도 생산은 됐었답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꼭 그 샴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량이나마 계속 생산을 했었대요. 윤이나 샴푸는 생산이 중단됐지만 프로틴 샴푸는 좀 오래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아, 제가 참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예. 프로틴은 아모레였나요? 태평양이 아니고요. 럭키 샴푸는 또 뭐냐고요? 예, 럭키가 지금 LG 생활건강이 됐잖아요. 예. 모르시는구나. 예. 멋쟁이 진님, 윤이나 사용했었어요.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고방식도 사실은 이렇게 사실 박근혜하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북한하고, 예, 북한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겠다는, 북한을 이렇게 경쟁을 해서 앞질러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그게,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앞지른 지가 언젠데,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요, GNP나 GNI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해서요, 거의 2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보면은 딱 냉전 시대 북한과 대결,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싸우는 것 같은, 소련 없어지고 지금 러시아 된 지가 언젠데 91년에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그러고 3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련하고 싸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보면서 야, 막막하죠. 진짜 막막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박근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윤석열이 이준석하고 지금 격돌하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격돌은요, 조만간 결별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다? 12월. 12월이 되면 서로 결단을 내릴 거다. 서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국민의힘 쪽에서도 12월이 되면 유승민이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이준석도 그때가 되면 나가든지 말든지. 아니, 그때가 되면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 하고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 정도를 어떤 자기들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조금 더 길게 봐서 연말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12월이 되면은 아마 쪼개지지 않겠느냐. 양쪽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양쪽 다 쪼개지면은 자, 적어도 하나는 신당을 만들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준석 쪽에서 유승민하고 같이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12월쯤에. 왜 12월이 또 중요한 시점인 게 이때부터는 공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공천이 시작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실 10월부터 공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천위원회 이런 거 구성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공천 룰 정하고. 그리고 1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천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사 막 나오고 하고 아마 1월쯤 되면은 그 1차 심사 결과 나오고 막 그럴걸요. 그리고 2월에, 늦어도 2월이면은 뭐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12월에는 나가야지. 그래, 당을 만들고 뭐 공천하든지 말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월 되면은 짜게질 거다. 뭐 이거는 뭐 이준석 쪽도 얘기하고 국힘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등장하는 것이 윤석열 신당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이 신당 만드는 건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윤석열도 신당을 만든다고?
지가 대통령인데? 지가 여당인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총선 승리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급부상했다라는 거예요. 총선 승리하고 신당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통할런지는 모르지만 과거 김영삼이 민자당을 없애고 신한국당을 만듭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없애고 새누리당을 만듭니다. 해체 후에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신당을 만들었어요. 민자당은 끝났고 민자당은 해체하고 신한국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신한국당이 민자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승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을 새로 만듭니다. 사실상 간판만 바꾼 건데 내용을 보면은 신당 창당 형식을 통해서 간판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친위 세력, 김영삼이나 박근혜의 친위 세력으로 당을 재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실제로 민자당일 때는 허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윤환. 이 김윤환 같은 사람이 실제로 당시 민자당을 좌우하고 사실상 그게 군사 독재의 잔재 세력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이게 YS당으로 바뀝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이명박 세력을 다 축출하고 자기 사람으로 딱 채워놔요. 이렇게 해체 후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 했었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이용해서 집권하는 데까지 성공하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는데 이때 새천년민주당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으로 하고 있던 평화민주당 여기 있었잖아요. 이 평화민주당에다가 당시 제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별도의 신당을 만듭니다. 그 신당과 제야 신당과 평화민주당이 합당을 해요.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들어요. 김영삼도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신한국당을 만드는데 민자당을 해체하는 식으로 하면서 YS하고 친했던, 김영삼하고 친했던 제야 인사들을 대거 신한국당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신한국당을 만들어요. 그때 재정구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까요? 과연? 과연 그럴까요? 자,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영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김대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박근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투표하면은 65%가 김영삼이었다고. 박근혜? 지금도 대구에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고 한참 때는 대구에서 투표했을 때 80% 이상이 박근혜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은 없잖아. 지는 검찰당을 만들고 싶은 거겠지.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특히 이 박근혜 중심, TK 중심에서 윤석열 말을 안 듣는 여러 맹주들이 있는데 걔들을 싹 훑어내고 자기 친위 세력과 검찰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지. 그게 지금 윤석열의 꿈인 거고요. 그 윤석열의 꿈에 가장 힘을 보태준 게 바로 이 김한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김한길을 띄우고 있답니다. 제가 볼 땐 김한길 그동안에 숨어있는 조력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아니야.
그동안 윤석열, 김한길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상황이 영 안 되겠거든. 김기현 가지고는 뭐 안 될 것 같거든. 적당히 김기현을 내치고 다른 사람을 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좀 모양새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여기저기 물으러 다녔는데 김한길이 떡 얘기한 거지. 당 창당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케이 그거 좋네 라고 한 거죠. 문제는요. 보수 원로들의 선택입니다. 소위 말해서 TK 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해 있는 보수 원로, 속칭 보수 원로예요. 이 사람도 보수 아니야. 사이비 보수 맞아요. 유사 보수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보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야. 아니면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 더 뭐 국민의힘을 해체시켜 버리면 아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또 신당을 만들겠죠. 자, 그러면 윤석열 신당을 택할까? 유승민 신당을 택할까? 보수 원로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지금 자칭 보수 이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도 마뜩 찼는데 이준석도 잘하는 거 없고 이준석도 못 믿겠는데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과 배신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왜? 이 원로 인사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국힘당 옛날 원로들이냐? 이 사람은 김수환 국회의장, 박관용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옛날 사람들, YS계라든지 뭐 이쪽에 옛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선배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1시간 동안 자기가 막 떠들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 얼마나 기가 찼겠어. 뻥 찐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딴에는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지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원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가 떠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 야, 저 대가리 없는 놈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저렇게 나불대나? 머리에는 하나도 든 게 없더만 자리에 앉혔다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지가 우리들 무시해? 라는 식의 사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배신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이야.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국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이 옛날 사람들 민자당이지 그치 한마디로 민자당 신한국당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래 뭐 그나마 잘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기분 나빠도 그냥 떨떠름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니거든. 개판 망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개박살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슬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야, 윤석열 갖고 안 되겠다. 요라고 시작했어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뭐 여기 등장한 어떤 분, 뭐 이런 분들 같은 사람 경우에 윤석열 갖고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지가 부산 가보니까 알겠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부터 당장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선택은 윤석열이 아닌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유승민한테 너 당 따로 하나 차고 나가라라고 부추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박근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병수라는 사람은요.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그 비서실장도 했잖아. 이 서병수가 대놓고 김기현하고 윤석열을 깝니다. 대통령실 뒤치다거리 하느냐, 대통령 눈치만 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윤석열하고 단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김기현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은 뭘 말한다? 윤석열을 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구 쪽에
이 민심이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른바 친박, 말 그대로 친박이라는 사람들, 박심과 관련된 있는 사람, 박근혜가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친박 적통들, 이들에 대한 지지율이 무섭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TK 쪽 그 경북매일신문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누군가를 지지한다, 그런 후보가 총선에 나왔다,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이 32.9%,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43.2%가 나왔습니다. 아직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도 전인데 30%가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본선에 들어가면, 실제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TK 쪽에서는 대놓고 친윤 후보니 친박 후보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구 쪽이나 이 경북 쪽에 나오는 신문들을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출마를 지금 하려고 하는 출마 예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친윤 후보 또는 친박 후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친박이다, 이 사람은 친윤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친홍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친유다, 친유승민계, 요렇게 막 구분을 해요. 그런데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인기가 없어. 왜? 이들이 대부분 검사하다가 또는 무슨 유튜브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글쎄,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 정책들을 보고 판단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얘 친윤이야 친박이야 요거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얘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지역 밭갈이를,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얼마나 스킨십이 많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윤 후보들이 친박 후보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스킨십에서.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친박 후보한테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30%만 예스라고 했지만, 개별 후보들을 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1위야. 지지율 1위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박근혜가 슬슬 액션을 시작을 하고 있죠. 정치 행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뭘 의미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TK 지역의 맹주임을 윤석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박근혜는 아마 그럴 겁니다. TK에서 자기 지분을 어느 정도라도 인정해주면 박근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거지만, 지금 윤석열은 TK 지역에 지 사람을 꽂아야 되거든. 지 친위 부대를 꽂아야 되는 거야. 검사를 꽂든가 지금 용산에서 참모하는 애들을 꽂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박근혜 몫을 인정해 줄 여지가 있겠어? 없어요. 대구, 경북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양이 그닥 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윤석열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을 대입해 보세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적어도 윤석열이 생각하는, 마치 신한국당 없애고 민자당 없애고 신한국당으로 넘어가듯이, 한나라당 없애고 새누리당 넘어가듯이, 그렇게 몽땅 들고 윤석열이 가지는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크게 손실을 보고 분열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김연수님, 고추로 만든 가루 박근혜 크크크. Y파랑새님, 싸워라 싸워라. 예. Y파랑새님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서영님, 박근혜당 생길걸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 출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컨트롤할 거예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당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탄핵을 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요. 아마 그 기간이 지금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황 박근혜가 뒤에서 사실상 박근혜가 조종하는 당이 생길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가 한나라당 탈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인가 뭐 이런 당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당을 만들었죠. 그때 박근혜 쪽에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해서 친박연대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심지어 탈당 안 하고 한나라당 이 안에 있는데도 그 한나라당 밖에서 친박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당 이름이 친박연대였다고. 그 친박연대가 국회의원이 꽤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인가 됐어요. 나중에 이게 친박연대가 다시 합쳐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예. 박근혜가 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친박연대가 생길 정도면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박근혜는 그냥 저는 집안에만 있겠습니다 라고 해도요, 가서 다니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악수만 하고 다녀도 뭐 선거운동이 될 거고,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당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 그 당시 친박연대가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20명인가 그때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결국 뭘 말한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윤석열 당과 이준석 당이지만 여기에 박근혜 당도 하나 나올 수도 있어. 지금의 국힘당이 3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김한길 역시 구심점이 될 수가 없어. 김한길은 저 박근혜나 이준석 떨어내도 내가 중도층 끌어올 수 있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 그래. 김한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갈아 마셨죠? 갈아버렸지? 예. 이제 다음 차례는 윤석열 차례겠네. 이렇게 되면 제 예상컨대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3개로 쪼개집니다. 지금의 국힘 윤석열 중심으로 윤석열 신당 하나, 이준석 신당 하나, 그다음에 박근혜 신당 하나. 그리고 얘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강남하고 영남권을 나눠 먹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부산 쪽에서는,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어부지리로 의석을 좀 추가할 가능성도 있죠. 부디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의 얼굴님, 그래봤자 전부 똥물. 아이, 그럼요. 톨톨님, 준숙이는 의원 한번 못 해보고 정치 인생 끝날 수도 많이 나이 들어 보이던데. 자, 이준석이 이번에 또 상계동에 나올래나요? 자, 노원구에 나올래나? 볼만하겠는데요. 예. 베리님, 네, 저는 3개로 쪼개진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정치권에서는 2개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3개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김한길하고 당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끼일 수 있겠어요? 거기에 박근혜가 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박근혜하고 유승민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